잠들기 전 듣기 좋은 이야기. 마님 등의 스민머슴의 옹기 마지막 이야기. 마님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고요하게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안채의 등잔불은 밤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장수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랑채 머슴들 사이의 헛소문이라 여겼던 말들이 이젠 하녀 초옥의 눈빛에서도 느껴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알고 있었고 말없이 안채 문턱을 넘는 장수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숨죽였다. 마님도 그 눈빛을 보았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아니, 외면할 수 없었다. 밤이면 점점 길어지는 장수의 머물, 따뜻한 죽을 덮이던 손,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것을 모른 채 하기엔 너무 많은 밤이 지나갔다. 머슴 하나가 장독대 옆을 지나며 중얼거렸다. 그 집 안방 등잔불은 왜 매일 늦게 꺼질꼬? 또 다른 이는 장난처럼 말했다. 대감 없는 집에 남정네 발길이 참 작기도 하다.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꾸하지 않았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그와의 밤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안채의 모든 하녀와 머슴들을 불렀다. 벼랑간의 부름에 모두가 긴장한 눈빛으로 대청 앞에 섰다. 마님은 말없이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고 이내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하였다. 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초옥은 놀란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고 머슴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마님의 결정은 늘 따르는 것이었고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다. 마님은 곧바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롱 속 비단옷은 팔고 장독은 이웃댁에 넘겼다. 집과 땅은 읍내 사람을 불러 넘기고 평생 모은 패물도 현금으로 바꾸었다. 그 모든 일을 마님은 조용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처리했다. 함께 떠나는 이는 단 한 사람, 장수뿐이었다. 하녀들에게는 다 말하지 않았다. 마님은 짐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장수는 말이 없었다. 마님이 부르면 따라왔고 지시하면 짐을 쌌다. 집마차가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그는 묵묵히 마님의 뒤를 따랐다. 어느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하녀들도 초옥조차도 마루 끝에 서서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인사도 작별도 없었다. 마님은 수레 안에서 가만히 창 너머 바람을 보며 말했다. 이 마을은 나를 잡지 않는구나. 그 말에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고삐를 조용히 쥐고 마차가 덜컹이는 소리 속에서 마님의 발치만 바라보았다. 새로운 도시는 바다바람이 스치는 남쪽의 큰 장터 근처였다. 이방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분주한 행인들, 시끄러운 노점의 호객 소리와 함께 떠밀리듯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낯설지만 편했다. 마님은 도시 외곽 오래된 기와집 하나를 샀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부엌에는 쥐 흔적이 있었지만 창호 너머로 쏟아지는 벽과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짐을 풀고 장수가 장작을 쪘다. 벽에 새끼줄을 치고 다른 바닥을 덮었다. 마님은 손수 부엌 찬장을 닦고 마당에 들풀을 뽑았다. 마치 그들이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움직였고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서 마음이 전해졌다. 해질 무렵 마님은 등 뒤에 서 있는 장수를 돌아보았다. 그는 벽에 기대선 채 마당 끝을 보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어깨 너머로 내려앉았고 그 고요한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다. 그날 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숨결은 다르기도 했다. 등잔불이 벽을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엉켜들었다. 말은 없었고 부끄러움도 묻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손끝이 마님의 손등을 덮었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자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님과 장수는 이름 없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가면 장수는 바구니를 들고 마님의 옆을 걸었고 마당을 쓸 땐 마님이 물을 뿌리고 장수가 자루를 밀었다. 어느 날 시장 끝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 하나를 본 마님은 발을 멈추었다. 얼굴은 수검댕이였고 손엔 굳은 살조차 없었으며 해진 저고리 안으로 깡마른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떡을 꺼내 건넸다. 아이는 처음엔 쳐다만 보다 이내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그날 저녁 그 아이는 마당 안에 있었다. 장수는 아이에게 물을 데워 씻겼고 마님은 손수건으로 손발을 닦아주었다. 옷은 커도 입혔고 남은 죽을 따뜻하게 데워 입에 떠넣어 주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먹고 나서 잠들기까지 내내 마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 일이 시작이었다. 이튿날엔 또 다른 아이가 왔고 며칠 뒤엔 형제를 데리고 오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은 거리에서 천대받던 아이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던 아이들이었다. 마님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씻기고 이름을 불렀다. 장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장작을 패고 지붕을 고치고 연못을 정리했다. 집은 점점 시끄러워졌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귀인 부부라 불렀고 종종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바람이 따뜻해졌을 무렵 아이들은 어느새 제 할 일을 알아서 하기 시작했다. 더는 마님이나 장수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연탄재를 비우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이 당연해졌다. 소매 끝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아가며 골목길을 뛰어가는 아이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말조차 제대로 못하던 얼굴들이었다. 작은 손으로 들고 오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배춧잎 다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얻어온 호빵 하나였다. 아이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수레를 끌고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허드렛일을 돕는 일도 익숙해졌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녁이면 돌아왔고 돌아오면 발을 씻고 저마다 자리를 정돈했다. 누가 먼저라 하지 않아도 질서가 생겼고 웃음이 찾았다. 마님은 그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뜨거운 죽을 푸며 조용히 웃었다. 장수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구멍난 저고리를 꿰매며 옆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불을 지피던 장수 옆으로 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솥에서 김 오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님은 말없이 장수의 소매를 잡았다. 장수는 고개를 돌렸고 마님의 손끝이 자신을 부른다는 걸 알았다. 둘은 안채로 들어갔다. 늦은 밤 등잔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마님은 장수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고 장수는 마님의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렇게 오래 곁에 있어줄 줄은 몰랐소. 마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입술이 아주 가볍게 맞닿았다. 그 순간 불빛은 더 밝아졌고 방 안엔 따뜻한 숨결이 퍼졌다. 마님과 장수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자주 바라보았고 등을 기대거나 손을 마주 잡거나 눈이 마주칠 땐 말없이 웃었다. 저녁 무렵 마님은 긴 하루를 마치고 대청 끝에 앉아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장수는 말없이 뒤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눌러주기 시작했다. 장수는 조용히 손끝에 힘을 더했다. 그의 손은 여느 때처럼 단단했지만 오늘따라 한결 더 부드럽고 느긋했다. 마님은 등을 살짝 기대었고 그 둘 사이엔 말보다 오래 남는 따뜻한 순결만이 머물렀다. 그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다음 계절에도 그 다음 해에도 창호 너머에선 한 사람이 등을 기대고 다른 한 사람의 손길이 머물렀다. 아무도 크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집 안채의 불빛은 아주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